2025년 10월 1일, 우리 경제에 커다란 희망을 주는 새로운 제도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바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빚을 탕감하고 제도약을 지원하는 세도약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배드뱅크 정책의 핵심으로서 오랜 연체로 고통받던 분들께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열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채무를 해소하는 것을 넘어 종합적인 재활 지원까지 제공하여 채무자들이 성공적으로 경제사회에 재통합될 수 있도록 돕는 포괄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세도약기금의 부채 해결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단계별로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청하시는 여러분의 나이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남겨주신 나이에 맞춰 더 유익하고 공감 가는 맞춤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세도약기금은 빚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온 많은 분들께 새로운 희망을 안겨줄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기금은 단순히 빚을 없애는 것을 넘어 채무자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건강한 경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적인 재활 프로세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핵심 절차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세도약기금은 크게 5가지 단계를 거쳐 채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도는 부채 취득 및 즉각적인 구제로 시작하여 최종 해결, 경로를 결정하기 위한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대한 자세한 평가로 이어지는 단계적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도약기금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초기 부채 취득 및 즉각적인 구제입니다. 이 단계는 2가지 중요한 과정을 포함하여 채무자들에게 실질적인 안정과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채무일괄인수입니다. 여기서 채무일괄인수란 세도약기금이라는 정부 또는 공공부문, 펀드가 금융회사들이 보유한 연체 채무를 대량으로 한꺼번에 매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도약기금은 개별 채무자들의 채무를 대량으로 매입함으로써 채무자, 개개인이 복잡한 채권자들과 일일이 협상할 필요 없이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입니다. 이러한 대량 채무 매입 방식은 광범위한 채무자들에게 동시에 지원을 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둘째는 매입 즉시 추심 중단입니다. 이것은 채무자들에게 실질적인 안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세도약기금이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채권자에 의한 모든 공격적인 채권 추심 활동이 중단됩니다. 오랫동안 채무 독촉에 시달려왔던 채무자들은 매일매일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빚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생활 자체가 파괴되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 매입과 동시에 이러한 압박감이 사라진다는 것은 채무자들이 정신적, 심리적으로 커다란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즉각적인 추심 중단은 채무자들이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하고 경제활동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 필수적인 선행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채무자들은 채권 추심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일상생활에 집중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채권이 매입된 이후에는 채무자들의 상환능력 평가, 즉 일괄 심사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단계는 채무자들의 상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향후 빚을 탕감할 것인지 아니면 조정할 것인지 그 해결 경로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세도약기금은 이 평가를 통해 채무자들을 상환 능력이 없는 그룹과 상환 능력이 있는 그룹이라는 2가지 주요 그룹으로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상환 능력 없음으로 분류되는 기준은 매우 엄격하며 채무자가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환 능력 없음으로 판단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라는 것을 의미하며 극심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러한 낮은 소득 수준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즉, 월 평균 가구 소득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채무 상환은 물론 생계 유지도 버거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객관적인 기준이 됩니다. 둘째, 생계형 재산 외보유 재산이 없어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당장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 외에 채무 상환을 위해 청산할 수 있는 어떠한 귀중한 자산도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소액의 생활 자금이나 거주용 주택 최소한의 주거 환경 등을 제외하고는 예금, 투자 자산,
부동산 등 추가적인 재산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준은 재산이 있음에도 상환 의지가 없는 경우를 배제하고 정말로 가진 것이 없어 힘든 채무자들을 선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 최근 5년간 출입국 기록이 2회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은 신청자가 상당한 해외여행을 하거나 해외에 자산을 보유한 대인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대리인 역할을 합니다. 이는 세도약기금 프로그램이 실제로 빈곤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국내 거주자들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즉, 이 프로그램을 진정으로 빈곤한 국내 거주자에게 제한하고 허위 신청을 방지하며 제도의 혜택이 정말 필요한 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통해 상환 능력 없음으로 분류된 채무자들은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분류되어 그에 맞는 특별한 구제책이 적용됩니다. 반면 일정 부분 상환 능력이 있음으로 평가된 채무자들은 상환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보다 구조화된 부채 조정 계획을 받게 됩니다. 상환 능력 평가가 완료되면 채무자들은 각자의 상황에 맞는 해결 경로를 따르게 됩니다. 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채무자들에게는 소각이라는 해결 경로가 적용됩니다. 소각은 부채를 탕감하거나 취소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채무는 최대 5천만 원까지 탕감됩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가장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분들께 새로운 시작을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형태의 구제입니다. 오랜 시간 빚의 무게에 짓눌려 살던 채무자들에게 빚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인간적인 존엄을 회복하고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치가 태어난 아기처럼 어떠한 빚도 없는 상태에서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즉, 정부가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그 기능을 수행하여 이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상환 능력이 일부 있다고 평가된 채무자들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강화된 채무조정이라는 해결 경로가 적용됩니다. 이는 기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보다 더욱 유리하거나 강화된 형태의 부채 조정 계획임을 시사합니다. 즉, 어느 정도 지불 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 사람들의 경우 채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보다 구조화된 부채 조정 계획이 제공됩니다. 이 강화된 채무 조정은 채무자들이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의 채무를 상환하되 과도한 부담 없이 재정적인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구체적인 감면율이나 상환 기간은 개인의 소득 및 재산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는 단순히 빚을 줄여주는 것을 넘어 채무자들이 계획적인 상환을 통해 스스로 재정적인 책임감을 키우고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교육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도약기금은 대량 부채 인수를 통해 많은 채무를 해결하지만 모든 채무가 이 프로그램에 의해 매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서는 미매입 채무 지원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하며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은 부채에 대해서도 기존의 공식적인 부채 해결 메커니즘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도약기금의 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채무자들이 어떤 상황에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미매입 채무에 대한 지원은 크게 두 가지 기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첫째, 신용회복위원회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들의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해 다양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개인 워크아웃을 제공합니다. 개인 워크아웃은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채무의 이자를 감면하고 원금을 분할 상환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세도약기금 대상이 아닌 채무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둘째, 법원입니다. 법원을 통한 채무조정 제도로는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를 탕감받는 제도이며 파산면책은 소득이 없거나 재산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들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 채무를 해결하는 최종적인 방법입니다. 이러한 법원 제도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채무자의 경제적 생존권을 보호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미매입 채무 지원은 세도약기금으로 해결되지 않은 채무자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기존의 다른 구제 시스템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세도약기금은 단순히 빚을 해결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바로 종합적인 재활 지원입니다.
채무 해결은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에 불과하며 채무자들이 다시 빚에 빠지지 않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공적으로 재통합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채무자가 진정으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합 재활 지원은 여러 방면에서 이루어집니다. 첫째, 새도약기금 상담센터를 통해 채무자들에게 전문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채무 해결 이후에도 금융관리, 취업 준비, 주거 마련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담센터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인 정보와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허브 역할을 합니다. 채무자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그들에게 맞는 심리적 지지 또한 제공합니다. 둘째,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채무자, 개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맞춰 금융, 주거, 고용 등 다양한 생활 영역에 걸쳐 지원을 제공합니다. 금융 지원은 재정 교육, 저리 대출 연계, 신용 회복 지원 등을 포함하며 채무자들이 건강한 금융 습관을 형성하고 다시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올바른 가계부 작성법, 저축 및 투자 교육, 신용관리 방법 등을 교육합니다. 주거 지원은 주거 안정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적인 거주지를 확보하도록 돕거나 관련 주거, 복지 제도를 연계합니다. 이는 채무자들이 생활의 기본인 주거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재활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것입니다. 고용 지원은 직업훈련, 취업 알선, 창업 상담 등을 제공하여 채무자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얻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단기적인 지원이 아닌 장기적인 자활을 목표로 하는 지원으로 개인의 기술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도록 돕고 필요한 경우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합니다. 이처럼 새도약기금의 종합적인 재활 지원은 단순히 빚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채무자가 금융, 주거, 고용 등 모든 면에서 성공적으로 사회에 재통합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개인이 다시 빚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자들은 단순히 빚을 갚는 것을 넘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신감을 회복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전체 프로세스는 매우 강력한 정부 지원 이니셔티브로서 다음과 같은 핵심 목표들을 가지고 설계되었습니다. 첫째, 채권 추심을 즉시 중단함으로써 채무자들에게 즉각적인 인도주의적 구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채무자들이 추심의 공포에서 벗어나 인간적인 존엄을 회복할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객관적인 재무 기준에 따라 채무자들을 효율적으로 분류하여 각 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이는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셋째, 가장 가난하고 가장 고통받는 개인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 최대 5천만 원의 부채를 완전히 탕감함으로써 이들에게 완전한 새로운 시작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 최하층의 삶을 지탱하는 데 필수적인 구제 조치입니다. 넷째, 일정 부분 상환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관리 가능한 상환 계획을 구성하여 이들이 무리 없이 채무를 갚아나가며 재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상환 능력에 따른 합리적인 지원을 통해 성실한 채무 조정을 유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정 문제뿐만 아니라 주택 및 고용 문제까지 해결하는 포괄적인 생명 유지 장치를 제공하여 개인이 다시 빚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채무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새도약기금의 출범은 단순히 채무를 탕감하는 경제적 조치를 넘어 우리 사회가 개인의 실패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계기입니다. 이 기금은 분명히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줄 것이지만 동시에 제기되는 도덕적 해이, 형평성 논란과 같은 우려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사회 전체의 지속적인 노력이 뒤따라야만 진정한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는 극대화하고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 10월 1일 공식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 새도약기금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그 핵심 프로세스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기금은 채권 일괄 인수,
즉각적인 추심 중단이라는 인도주의적 접근부터 시작하여 상환 능력, 평가를 통한 맞춤형 채무 해결 경로, 그리고 금융, 주거, 고용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재활 지원까지 제공하는 다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무담보 채무자 약 113만 명에게 새로운 경제적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들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가장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분들께는 별도 심사 없이 채무 소각을 우선 추진하는 등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만약 여러분 본인이나 주변에 세도약기금의 대상이 될 만한 분들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세도약기금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1660-0705를 통해 본인의 채무 상태를 확인하고 자세한 정보를 얻어보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신청 없는 자동 적용 방식이더라도 정보를 알고 있다면 더욱 안심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 제도를 이용 중이시라면 본인 상황에 더 유리한 경로가 있는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이 제도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더 많은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우리 사회의 채무 문제에 대한 깊은 성찰과 실질적인 해결책을 위한 작은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